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 착한 주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자, 증시 흐름이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의 빠른 반등을 좌지할 만큼 우호적인 요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단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기저효과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거기다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연일 매도를 나타내면서 외국인의 지금 쌓인 순매도 물량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서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물량이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들,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백 선생과 함께 그런 종목들 함께 골라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래 하단에 나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방송 중에 공략드렸던 종목 PN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96%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NH테크 83%대 수익입니다. 83.43%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70%, 카카오게임즈가 67%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63%대 수익률이고요. 백광산업 63.61%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I스틸이 60.19%, 메가MD 59.94%대 수익률이고요. 메가MD를 비롯해서 문배철강, 아프리카까지 모두 56%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이 좀 불안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5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현재 19.64%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B루셈 8.45%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CS윈드가 5.61%대 수익률이고요. 뷰옥스가 4.42%, 그리고 현대해상이 4.38%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의 수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또 이런 종목들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또 방송 마지막 말미에는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종목 상담 요청하실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은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할 백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난주 시장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이 끝난 이후에 발표한 아마존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그로 인해서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의 선물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큰 하락을 좀 보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와 관련된 영향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3분기에 대한 예상 실적 전망치 또한 하향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테이퍼링과 같은 이슈보다는 확실히 개별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번 주에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슈, 실적에 대한 이슈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만 봤을 때 지난 2주간의 상승을 저번 주에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도 조정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노란 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한 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노란 톡방에도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관련 정보들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카메라 어플을 그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통해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으니까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셨어야 해요. 제가 네네. 또 날카로운 질문 드릴 거니까. 자, 이번 주 이슈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네, 주말에 나온 이슈입니다.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바로 7월 수출입니다. 수출 금액이 무려 55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64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달 만이라고 해도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1956년 이래에 6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게 바로 7월 달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는 등 우리나라 수출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업 일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동월 대비 0.5일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이 무려 32.2%나 증가를 하면서 역대 7월 최고치를 갱신을 한 건데요. 무역 수지 역시 17억 6천만 달러로 15개월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들이 이러한 수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제품이 이 수출을 이끌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른 건 뭐 반도체 쪽? 혹시?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반도체도 맞고요. 네. 또 하나만
일단 자동. 하나만. 네. 맞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매우 큰 성장을 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력 15대 품목에서 모두 다 상승을 보인 게 바로 7월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13개의 품목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만큼 상당히 좋은 수출 성과를 보였는데요. 사실 어디가 주도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전 분야에서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신 반도체에서 39.6%나 증가를 한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도체 이 수치 또한 7월 중 1위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건 맞는데요. 석유화학에서 59.5% 성장을 했고요. 컴퓨터에서 26.4%, 그리고 일반 기계에서 18.41%, 자동차에서도 12.3%나 증가를 하면서 전 분야에서 상승을 한 걸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성장 품목인 2차 전지에서도 매우 큰 성장을 보였는데요. 31.3%라는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헬스도 27.2%, 화장품도 11.7%나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농수산까지도 3.7% 성장을 하면서 사실 모든 분야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다 성장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출 주도 업종에서 신성장 품목까지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품목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 연속 9대 주요 지역에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요. 품목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어느 한 곳이 특출나게 수출이 많이 됐다라기보다는 전 지역에서 모두 다 수출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32.1%나 증가를 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엔 43.9%,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도 36.8%나 증가를 하면서 매우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7%, 성장률은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수출 규모로 보면 역대 7월 중 2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수출의 성장세는 7월 달에 단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목에서 단가 상승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요. 시장 상황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7월 수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과 국내 주요 기관의 올해 연간 수출액을 예상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 수출액은 6천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 규모는 약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말에 나온 수출 지표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우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고의 호황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출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조정이 많이 깊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최적의 투자 시기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최적의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은 당연히 노란톡방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참여도 주시고요. 노란톡방에도 참여해 주시면 그러한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연간 수출액 규모가 정말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주식시장 자체는 좀 지금 변동성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아질 만한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골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관련 이슈들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들 함께 공유를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노란톡 검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세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노란톡도 그리고 이제 뭐 QR코드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문자샵 3989번으로 리뷰 링크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리뷰를 해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슈, 분명히 수출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되는 종목들이요? 네네. 지금 언급드릴 리뷰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봐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물론 시장에서 관심받는 이슈가 있는 종목도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은 비철 금속을 소재로 하여서 신동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동 사업은 간단하게 구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활용품뿐만이 아니고 건축,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의 너무 많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수출의 증가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어느 한 분야가 수출을 이끌었다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 분야에서 모두 다 성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 분야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을 1분기에도 발표를 했고요. 2분기에도 분명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풍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인 만큼 구리 가격의 상승은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계속된 구리 가격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한 실적 상승이 2분기에 분명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동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산 산업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총알을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내면서 2분기 실적 정말 기대해도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대 호황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풍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매우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얼만큼 발표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시 보여드리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로 59.2% 상승을 한 9,234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0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풍산 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운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을 드린 신동 사업에서 성장이 매우 크게 일어났고요. 방산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매출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결과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풍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도 분명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는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풍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 라인 형성 또한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52.25%나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간 게 바로 풍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52.25%의 상승세를 가져갔던 그 시기에 투자 포인트는 바로 1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이후에 주가는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수익률은 17.71%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하게 된다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21선의 지지 라인도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가격이 밀리더라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재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 바로 풍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2차 전지의 성장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금의 생산 설비로는 수요가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2차 전지에서 글로벌 지위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LG화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LG화학인데요. 그 성장을 1분기에도 분명히 보여줬고 2분기에도 보여준 게 바로 LG화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11조 4,56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65.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2조 2,81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290%가 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 1,784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하자면 무려 1조 원이나 넘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K 이노베이션과의 소송 합의금인데요. 그 1조 원이 2차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면서 1조 원이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안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일회성 비용을 빼더라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충분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 주가 부분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잘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상승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높은 수익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5.1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 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24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121선만 뚫어내게 된다면 매우 좋은 추세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1선을 뚫어낼 재료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컨센서스에 비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1조 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분명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조 원이나 더 나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분명히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현재 지지 라인을 보자면 지금 라인에서 밀릴 여지도 크게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다시 한 번의 재매수 구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테이퍼링 같은 시장에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산과 LG화학 같은 경우 분명히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다는 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 최근 2위 업체인 오뚜기가 라면값을 올리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뚜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입니다. 라면 가격이 상당히 쌌기 때문에 점유율 2위도 차지할 수 있었고 상당한 점유율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그러한 점유율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사라지게 됐고 1위 업체인 농심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농심 같은 경우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어도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생긴 게 농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큰 투자 포인트가 생겨난 게 농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농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결정을 내린 주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심은 라면 판가를 평균 6.8%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2위 업체와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전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라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보면 이번 달 16일부터 라면 가격 인상을 할 텐데요. 마지막 인상 시점이 2016년 12월인 걸 감안을 한다면 약 5년 만의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서 농심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업이익에서 매우 큰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라면 가격 인상으로 통해서 기존 컨센서스 대비 매출은 3.3%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부터 영업이익 증가세는 시작이 될 것이고요. 4분기에는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게 바로 농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당연히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농심인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19일에 생방송으로 농심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가격대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가격대에선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 농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은 이루어져 있고요. 61선이 241선도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이어진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실적 상승이라는 부분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인상이 상당한 가격 메리트까지 생겨난 게 바로 농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반을 더해서 수출 부분에서 분명히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큰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농심입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실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으로 증명을 할 게 바로 농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농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리뷰해드린 종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온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지금과 같은 조정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꼭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들 함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져온 업체는 바로 전기전자 부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전자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총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광학 솔루션, 그리고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광학 솔루션 같은 경우에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판 소재 부분이 15.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이 14.6%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광학 솔루션입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학 솔루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20.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점유율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의 성장 때문인데요.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 최대 공급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아이폰 12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아이폰의 고급 모델에는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아이폰 11의 경우 프로 모델의 판매량이 약 45% 정도를 차지했다면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프로 모델 비중이 5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사양의 모듈이 상당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최근에 생겼는데요. 바로 애플의 카메라 모듈 공급사 중에 하나인 중국 업체 오필렘이 애플 공급망에서 최근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미국 상무부 제재 대상에 이 회사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때문에 애플이 공급사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굉장히 큰 경쟁사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 매우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거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실적 또한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거의 70%가 광학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이 회사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광학 솔루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업은 바로 기판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 사업은 크게 반도체 기판과 디스플레이 솔루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크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기판 소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반도체 기판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듯한 공급 여건에서 판가까지 굉장히 우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5G에 대한 성장에 따른 안테나 기판까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학 솔루션과 함께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기판 소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기판이나 안테나 기판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할 때 가장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 반도체와 5G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바로 전장 부품 사업이 있습니다. 전장 부품이라고 하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쉽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를 전장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를 보자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쇼티지인데요.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생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서는 적자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광학 솔루션 부분이나 기판 소재 부분에서 충분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당연히 전자 부품이 원래의 완성차 부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장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를 보시면 매출은 2조 3,5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9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27%나 기록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290억 원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에 2분기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상당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걸 올해 전체 실적 예상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학솔루션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보였던 건 바로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8%나 증가를 하면서 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건데요. 충분히 이 실적을 3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 예상치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이폰 13 시리즈입니다. 연말까지 9천만 대의 생산 계획이 있다라고 외신에서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하면 20% 증가한 수치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의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는 상당한 실적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전장 부품에서도 분명히 상승세를 볼 수 있고 기판 부분에서도 분명히 상승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모두 사업에서 하반기에는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의 예상치를 한번 보면 영업이익은 2,61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1%나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고성장의 실적 성장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실적 예상치를 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사상 첫 매출 10조 원과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엔 1조 2,47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75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은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만 보자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점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충분히 실적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은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지 라인은 60일선과 120일선으로 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지지 라인도 살아있고 60일선과 120일선을 터치했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하락할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라도 60일선과 120일선 라인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자리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우 좋은 자리, 기술적인 자리에도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 그리고 밸류적으로 봐도 매우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언급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지금 보니까 바람님께서는 사상 첫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 대박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점준마님 차트상 좋은 위치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 좋은 종목인 거는 확실하고 이번에 좀 비중을 실어볼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나님 항상 후회되는 게 1타점에서 크게 오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타점 잘 지키면서 사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쵸. 그런 점이 이제 아쉬울 수는 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3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리니까 타점 꼭 지켜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실적 관련한 모멘텀도 좋고 차트상 위치도 지금 접근하기 괜찮은 그런 위치에 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2580 누르셔야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겁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부터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운시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소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라운시큐어 5,830원의 비중 10% 갖고 있다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각대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4,725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분의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시점을 보자면 6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상승이 단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힘든 구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60일선을 지금 단기 이평선인 5일선, 11선, 21선이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자리로 보자면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121선의 라인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1선 라인에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800원 매수가 부근인 5,800원까지 단기에 상승 나오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는 현재 12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5,5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500원 라인에서 현재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권 매도는 아니지만 큰 손실 구간은 아닌 만큼 5,500원 라인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121선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241선 라인은 4,000원 라인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1선 라인인 4,500원 꼭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4,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라인까지 함께 잡아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주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KG ETS입니다. 윤지영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23,500원의 비중 20% 실으셨다고 합니다. KG ETS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관련 종목 대응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추세 상승을 이루어 가다가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구간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유효한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일선이 17,5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현재 자리에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만 보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25,000원, 고가 부근인 2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세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파세코 23,160원, 비중 20% 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바로 부탁드릴게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상승 부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도 상당히 데드클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자리에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판매량을 한번 보자면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파세코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던 만큼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 지지 라인은 241선이 있는 17,500원이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15,000원 이하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7,500원으로 일단 잡아두시고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6,000원 라인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월 19일이었죠. 갭으로 상승하면서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매물대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물대가 있기 바로 전 가격인 26,000원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손절가까지 함께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지 잡아드렸으니까요. 그 대응 전략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언급했던 종목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100%가 넘는 영업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오늘의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는 그와 관련된 실적을 이미 증명을 했고요. 3분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실적을 증명할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유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언급드린 종목은요,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앞서서도 강조를 했지만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꼭 필요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 어플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꼭 공략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